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 사구역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알았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특별법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다른 지역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1년인데요. 이용석 광주시장은 초심을, 김영록 전남지사는 SOC를 강조하며 시도민들의 미래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근수, 김진선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광주시장 비서실 직원들의 비리 의혹, 그리고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잇따라 터진 사건 사고에 이용석 광주시장의 취임 3주년 브리핑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원 없이 일했고 보람도 있었다고 회고한 이 시장은 남은 1년은 시민 안정과 행복, 그리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3년이 변화와 혁신의 3년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값진 결실의 1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성과로는 경제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건설 중인 자동차 공장, 100번에 가까운 인공지능 기업 유치 협약,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로의 변화는 분명히 시작됐다. 도시철도 2호선 갈등을 공론화로 해결하는 등 해묵은 현안을 풀고 코로나19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있습니다. 취임 초기 이 시장은 63%였던 광주의 고용률을 68%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3년 동안 고용률은 제자리 수준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서 전라남도의 상생 현안을 푸는 문제도 아직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올해 전남도의 예산은 10조 4,169억 원. 2년 연속 국고 예산이 7조 원이 넘어선 결과로 3년 만에 44%가 늘어났습니다. 탄력을 받은 남해안 고속철 개통 등으로 오는 2023년이면 최대 6시간 40분 걸리던 목포 부산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철도와 연륙 연도교 등 SOC를 확충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농어업 판로 확대, 복지 강화 등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가구당 소득은 10.7%가 늘어서 증가율이 전국 2위에 해당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대응할 10대 핵심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비롯한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산업 육성, 국립의과대 유치, 농업의 융복합화, 체류형 관광문화 중심지 도약, 목포와 제주를 잇는 환황해권 국가철도망 구축 등 중장기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하늘, 땅, 바다 모든 길이 활짝 열립니다. 전남 SOC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출산율은 전국 2위인데도 인구가 감소한 데 대해서는 역부족했다며 청년 정착을 위한 일자리와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경제 공동체로서 초강력 협력 사업을 추진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며 성급한 통합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가 포함될지 그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달빛 내륙철도가 초안에는 빠졌지만 그동안 영호남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하면서 최종안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는 날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5에서 5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 특성상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지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계곡물이나 하천물의 수위가 갑작스럽게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나 우박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늦어지고 있는 장마 소식 궁금하시죠? 현재 한반도 아래쪽으로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장마 전선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은 북상하겠고 이번 주 후반 제주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우리 지역으로도 점차 장맛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학동 사구역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꼽히고 있는데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재하도급은 없었고 그런 사실도 몰랐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철거와 관련된 공문서에는 불법 재하도급 기업인 백소리, 버젓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현대산업개발이 몰랐을까요? 이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고 직전 재개발조합이 광주 동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철거업체로 참여한 업체가 재개발 구역 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장 사무소로 쓰겠다는 내용인데 사용인은 현대산업개발도 하도급 업체인 한솔도 아닌 불법 재하도급 업체 백솔기업입니다. 이 재개발 현장이 하도급 업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상 승낙을 받아오면은 저희는 수리는 해주거든요. 재개발조합은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광주 동구청은 적어도 한솔이 아닌 다른 업체가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도 불법 재하도급 업체가 현장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현장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뒤쪽에가 아마 백설기사들 같아. 그래서 오긴 오지. 경찰도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백솔건설 대표를 SNS 대화방에 초대해 공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개별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기보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철거공사 정점에 있는 시공사의 책임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국 출신의 원어민 강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수업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무더기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원어민 강사가 강원도 홍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원어민 강사가 최근 수업을 진행한 광산구 지역 초등학교 2곳의 학생 54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원어민 강사 외에도 동전 노래방 관련 N차 감염자가 1명 추가되면서 노래방 관련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두환 항소심에 대한 방청권이 법원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전두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순 배부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우선 배정 방청권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의 절반 33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은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이번에도 전두환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요. 유족과 지역사회의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전국의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이 발발했던 1948년, 당시 7살이었던 이정삼 할아버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끌려간 29의 아버지는 결국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 기대를 갖고 살아온 지 벌써 70여 년.
그토록 염원했던 특별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만감이 교차합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좋지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통과가 되냐. 그런 의심이 없잖아 있지요. 이념 논쟁과 무관심 속에 수차례나 폐기됐다. 무려 20년이 흘러서야 본회의에 오르게 된 여순사건 특별법안.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법안 발의에 150여 명이 참여한 데다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100여 곳의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제정은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가는 길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역사에서 재조명하고 우리가 받아야 안아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회의 통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이자 지역의 아픔인 여순 사건. 73년의 기다림 끝에 진실 규명을 위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 가격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리고 양도하는 기존 도시 1주택의 고가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서진건설과 이견이 있어 사실상 협상이 중단돼 있었지만 기재부의 유권 회석을 토대로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총 사업비의 10%인 480억 원을 이행 보증금으로 요구한 반면 서진건설은 기반 사업비의 10%인 20억 원을 내겠다고 주장해왔고 기재부는 보증금의 기준이 기반 사업비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삶의 질과 관련해 다른 지역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들은 나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잘 지내고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지역민의 비율이 전국 광역권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권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매년 꾸준히 높아지면서 지난해 63.2%를 기록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국 광역 생활권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10명 중 7명꼴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해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대구 경북권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득에 만족하느냐는 소득 만족도는 수도권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 가임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1.07명으로 가장 높았고 자살률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 관련 지표들에서 광주 전남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900여 명으로 광역권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방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1.2%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광주 전남의 인구는 325만 명으로 20년 동안 16만 명 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에서 5.9%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갈수록 가속화하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현재는 100명 중 19명에서 25년 뒤에는 42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인구가 25년 뒤에는 300만 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인구는 2020년 325만 2천 명에서 2047년에는 287만 4천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이는 20년 전 광주 전남 인구수와 비교하면 50만 명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2020년 전국 대비 광주 전남 인구 비율은 6.3%이지만 2047년에는 5.9%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47년에는 4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민 주거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광주시 종합주거복지센터가 LH 광주전남본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LH 광주전남본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보 제공과 상담, 임대주택 정보 제공,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광주은행이 제5회 광주 화루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대상 수상작가 이성경 씨 등 10명에 대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한국화의 전통과 맥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대상 상금 3천만 원 등을 내걸고 전국의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 수상작가들의 전시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추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무안의 한 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대형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이어서일까요? 반대 집회 대신 이색적인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팀의 풍물 길놀이가 펼쳐집니다. 예술인과 귀농 귀촌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무안 월선리 주민들의 축사 반대 문화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작사한 노래 공연도 이어집니다. 신앙송과 판소리, 포크송 등 다양한 예술 공연도 눈길을 끕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대규모 축사 건축이 추진되자 반대 집회 대신 반대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전원흥 마을인데 이런 곳에다가 100m, 200m 이격에서 마리수 구분도 없이 키운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원마을 다 다시 이사 가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제는 예술인과 주민들은 물론 남도의 자연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성원과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9,000제곱미터 규모의 기업형 축사가 들어올 경우 예술 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악취와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많이 있고 이건 자연 발전기로 모인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존하고 사람이 우선이 동물이 우선 아니지 않습니까? 무안군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축사 예정 부지는 마을에서 400여 미터 떨어져 있는데 조례상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은 100m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3일 날 축사 건축 허가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월선리 축사 반대 추진위원회는 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축사 반대 문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8.2기가와트 해상풍력 전남형 상생 일자리 첫 노사민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발전사와 제조업체 등 노사민정 3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속 건의 중인 해상풍력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 개발, 해상풍력 발전 지원금 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또 노사민정이 서명한 상생협약서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에 다시 나섭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미래에셋 측은 지난 18일 전라남도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2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여수 국동항에서 바라보는 경도의 경관을 해치고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건축물의 규모와 인면 디자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미래에셋 측이 보완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2일 회의를 열고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오면 다른 책으로 무료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책 한 권을 가져오면
전남대가 선정한 올해의 한 책이나 동반도서 4권 가운데 1권을 무료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도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머무는 교내 생활관의 교육을 위해 기증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2030 젊은 층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인원은 매달 10명 미만에 그쳤지만 이 대표 취임 후 보름 동안 100명 이상이 당원 가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광양시를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 등에서 당원 모집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청년 정책 발굴에 앞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고용과 부채 등 경제활동 변화와 코로나 블루 등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5에서 5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하천이나 계곡물의 수위가 갑작스럽게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박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늦어지고 있는 장마 소식 궁금하시죠?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남부에서 일본에 걸쳐서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바로 장마 전선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은 점차 북상하겠고요. 이번 주말 제주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로 우리 지역으로도 장맛비는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암의 낮 기온 29도, 당진의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9도, 여수의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오기 전까지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